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편에 이어서 마스크를 처음 구매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스크의 유막 제거와 다이빙하기 전에 마스크 클리어링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예시로 보여드릴 마스크가 두 개가 있고요. 이제 많이 유막 제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가 치약을 써라, 혹은 불로 지져라, 아니면 뭐 퐁퐁이나 세제로 닦아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먼저 유막 제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아직 유막 제거가 안 돼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산 게 아니고 하와이에서 주웠어요. 저희 바닷속, 저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엄청난 마스크들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저희가 산 마스크는 몇 개 안 되고 저희가 바닷속에서 주워온 마스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안에 유막 제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시로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유막 제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리로 된 마스크, 이제 유리 글라스로 된 마스크를 사면은 이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막, 일종의 기름막이 칠해져 있어요. 이 기름막에 물이, 습기가 고이게 되면서 다이빙을 할 때 여러분이 콧바람, 여러분의 체온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안쪽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여기에 습기로 고이게 되는데, 이 기름막을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이빙할 때마다 얼굴에 엄청 뿌옇게 계속 김이 서릴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이, 플라스틱 마스크의 경우에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기름막이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처럼 유막 제거를 했다가는 플라스틱에 기스가 난다거나 그을음이 생기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리 마스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치약이나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간단해요. 퐁퐁이나 치약. 저는 치약보다는 주로 퐁퐁을 사용하는데요. 치약도 별로 상관없고 퐁퐁을 렌즈에 조금 좀 많아요. 이거보다 덜 쓰셔도 돼요. 사용하시고 한 요정도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나게 문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뽀득뽀득 계속 문질러주고 살짝 헹궈주고 또 뽀득뽀득 문질러주고 살짝 헹궈주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반복해야 되나? 엄청나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퐁퐁만으로 여기에 있는 유막을 제거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이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를 샀다? 일단 해요. 물에 헹구고 완전히 다 헹구고 잘 말려요. 그 다음에 그냥 또 이거를 퐁퐁을 또 조금 뿌리고 또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영원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한 2주 정도는 반복해야 유막이 좀 제거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막이 제거됐는지 안 제거됐는지 되려면은 뭔가 딱히 뭐 방법도 없어요. 이게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제거됐나 안 제거됐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빙을 하러 갔을 때 점점 김 서리는 게 없어지고 내가 사용하기에 편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와요. 저는 3번씩 2주라고 하면 몇 번인가요 벌써? 한 50번 2주, 한 40번, 그걸 40회 이상 이렇게 뽀득 해가지고 문질렀을 때 그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치약도 똑같아요. 조금 짜주시고 뽀득 계속 문질러 주시고 헹구시고 또 뽀득 문질러 주시고 헹구시고 최대한 자주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한두 번 한다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훨씬 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라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터를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터 불꽃이 엄청나게 클 필요 없습니다. 너무 크게 되면은 불꽃이 막 자기 마음대로 너울너울 거리면서 스커트를 녹일 수도 있고 끄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쪽 렌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렌즈에 그냥
끝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꽃의 열기에 의해서 요 렌즈 안쪽에 뭔가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게 보이실 텐데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하고 봐보세요. 자,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여기 벌써 보이시죠? 동그랗게 안쪽에 뭔가가 녹아있는 모습. 이게 실제로 녹은 건 아니고 여기만 이제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나가는 건데 요렇게 끓음이 안에 묻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물에 닦아내시면은 금방 닦여요. 잠깐 닦고 올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물로 쓱쓱쓱쓱 닦아주면 그을음이 닦이고요. 간혹 자세히 보면은 이 그을음이 스커트 안쪽까지 묻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물만으로도 충분히 닦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닦아주시거나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비누나 세제를 이용해서 헹궈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실 때 꼭 마스크를 분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에서 내 눈알이 위치할 마스크 렌즈 정중앙 부분부터 시작해서 불을 켜서 이런 식으로 한 4초에서 5초 정도 지져주시면 동그랗게 뭔가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또 끓음이 살짝 생긴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물로 헹궈주면 간단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클리어링을 하실 때 이 라이터 불로 지지는 방식을 이용하시면은 이런 퐁퐁이나 치약이 2주 걸려서 달성할 걸 단 15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간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제가 직접 수영장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안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유막 제거 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안 됐다고 했을 때 잠깐 마스크 좀 줘보라고 해서 탈의실에 뛰어내려가가지고 자자자자작 하고 따다다닥 닦아가지고 딱 갖다 줘가지고 딱 아무 일도 없이 마스크에 김서림 없이 아주 즐겁게 다만 이런 미러드 마스크 같은 경우나 혹은 미러드 마스크가 아니어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어떤 비싼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UV 코팅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거나 색이 살짝 들어가 있거나 혹은 이런 미러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그 미러드 거울처럼 보이게 해주는 어떤 안료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을 빡빡 문대시거나 이 바깥쪽에도 라이터로 지지시면은 그 코팅이 다 날아가 버린다거나 지금 보시는 이 마스크처럼 한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헹구다가 이 코팅이 살짝 벗겨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바깥쪽은 최대한 젠틀하게 닦아주시고 빡빡 문대거나 뭔가 충격을 주거나 불로 지지지 말자라는 게 유막 제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막 제거를 했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앞으로 영원히 김이 서리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이렇게 유막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다이빙 하기 직전에 매번 다이빙 하기 직전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클리어링이에요. 마스크 클리어링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마스크 클리어링 안티포그라는 제품이 팔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고 형태로 돼 있어서 바르는 거고요. 어떤 거는 액체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 제조사들 혹은 다이빙 관련된 상품을 파는 곳에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걸 사서 써야 할까가 큽니다. 버리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베이비 샴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베이비 샴푸가 눈에 자극이 적고 그래도 아기들을 위한 샴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갔을 때 조금 따갑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샴푸를 이용하실 때는 굉장히 소량만을 사용하셔야 되고 헹구는 물의 양 너무 많이 헹궈버리면은 다 헹궈져서 날아가서 의미가 없고 너무 안 헹궈버리면은 또 그게 찐득하게 남아있고 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헹구시는 물의 양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자기의 침을 이용해서 마스크 클리어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거 사가지고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소량, 극히 소량이지만 사실 이게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뭔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반면에 침 같은 경우엔 완벽하게 유기농, 자연산이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 다만 수영장에서는 꼭 수영장 물에 직접 헹구시지 마시고 다른 수도꼭지에서 침을 뱉고 헹구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 침을 뱉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의 양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클리어링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시죠, 마리나님. 먼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수영장이라거나 혹은 이렇게 수도꼭지 같이 외부의 민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물을 받아놨는데요. 이 물을 받아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트 다이빙을 갔다. 그래서 마스크 클리어링을 해야 되는데 보트 밖에 있는 바다를 이용해서 헹굴 때 과연 물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어떻게 헹궈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물을 받아 두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이고 제가 클리어링 할 때마다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마스크에 침을 뱉어서 클리어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좀 제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상에 너무 너저분하게 여기다 침을 보여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요 거품 비누가 침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냥 침을 뱉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정도 분량에 이렇게 침을 뱉는다 라는 거를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걸로는 한 번도 예시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침을 모아가지고 뱉으면은 거품도 좀 생기고 하잖아요. 정말 일단 요만큼이면 됩니다. 요만큼씩 침을 뱉어주고요.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골고루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헹구는 물의 양이 중요해요. 이걸 물에 담가가지고 팍팍팍팍팍 헹궈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침으로 한번 코팅을 한 게 싹 날아가면서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트 다이빙을 한다. 배전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닷물로 내가 뱉은 침을 헹궈준다고 할 때는 한 요 정도 정말 마스크 렌즈만 살짝 스커트가 넘치지 않게 살짝 보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비누 거품이라서 여기 이제 거품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 되면은 침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끼고 다이빙을 하시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마스크에 김이 서릴 걱정 없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고인물이 아니고 수도꼭지나 샤워기나 혹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마스크 클리어링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대로 다 날아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대한 좀 수압이 낮은 상태로 물을 틀어주시고 렌즈에 바로 쏘는 게 아니고 코 부분에 물을 채워주세요. 마스크 코 부분에 물을 채워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항상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의 코팅을 김이 서리지 않는 코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뭉친 부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헹구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헹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이비 샴푸를 이용한 클리어링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베이비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량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보이시죠? 진짜 한두 방울 정도? 진짜 한 방울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침처럼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이렇게 문질르셔야 돼요. 마스크 골고루 문질러 주시고 침과 다르게 얘네들은 잘 안 녹아요, 물에.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물의 양을 많이 해서 많이 헹궈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친 부분이 있어요. 한번 헹궜음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 더 문질러서 완전히 얇게 펴주셔서 뭉친 부분이 없게 하고 다시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를 물에 담가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라이터로 여기 마스크 유막 제거를 하느라고 여기 스커트랑 구석에 그을음이 좀 묻어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 그냥 이렇게 물로 헹궈주면 싹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을음 생기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유막 제거하실 때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어떤 마스크의 경우에 혹은 어떤 제조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스크 안쪽에 뭐 UV 코팅을 비롯해 어쩌고 저쩌고 되게 몸에 좋고 눈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라이터로 지지거나 절대 이 유막을 제거하지 말고 자기네 홈페이지에 나온 다른 별도의 안티포그 제품을 다이빙 전에 조금씩 발라라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뭐 마케팅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스크를 사든지 항상 그냥 불로 지져버리고 한번 닦아주고 다이빙 하기 전에 김서림 방지를 위해서 그냥 제 침을 뱉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비싼 돈 주고 사신 마스크, 나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르고 싶다,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지시에 따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편하게 다이빙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유막 제거 해주시고 침이나 혹은 베이비 샴푸를 이용해서 클리어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어떤 안티포그 제품이나 그 어떤 뭐 샴푸 비스무리한 뭐보다 결국은 침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경험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번째 옵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쑥이랑 뭐 이런 자연적인 재료들을 이용해서 직접 안티포그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성분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마스크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와 이제 스노클 고르는 법, 올바른 스노클 착용법, 다이빙할 때 스노클을 관리하는 법, 스노클 청소하는 법 등등 스노클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